뉴욕 시장을 지냈던 루디 줄리아니는 가난한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주변에 힘 좀 쓰는 삼촌 아저씨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연고가 없던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경제 활동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명목은 보호해준다는 거였는데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돈을 뜯어가는 조폭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랐던 줄리아니는 커서 힘이 생기면 이런 나쁜 놈들을 없애고 말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커서 뉴욕 연방 검사가 되는데요. 검사로 재직하는 6년 동안 뉴욕에 있는 마약상들과 폭력 조직을 깡그리 감방에 보내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고 그 여세를 몰아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까지 합니다. 그 일대기를 보면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 도와야 할 이탈리아 교포들끼리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탈리아 교포 출신 업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을 텐데요. 처음엔 선의로 시작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권을 앞에 두고 끝까지 선의를 지키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름난 조폭들이 처음부터 다 나쁜 놈들이었던 것은 아닌데요. 마피아도 처음엔 외세로부터 시칠리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착한 단체였다고 합니다. 마피아라는 단어도 프랑스의 죽음을 이탈리아 만세라는 슬로건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일본의 야쿠자도 이와 비슷한데요. 처음엔 항구 노역자나 빠찡거 등에서 일하는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였다고 합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선량한 취지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남의 이익을 해치는 조폭으로 변해갔던 것이죠. 배드민턴 협회도 처음부터 나쁜 조직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조폭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외 대회에 출전하려면 협회가 인정한 국가대표가 되어야 하는데 국가대표가 되면 개인 스폰서를 받을 수 없답니다. 그 스폰서는 협회만 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노력은 선수가 하고 돈은 협회가 벌겠다는 겁니다. 조폭과 다를 게 없죠. 연예 기획사나 스포츠 에이전트들도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서 스타를 키워낸 다음에 돈을 버는데요. 협회는 가만히 있다가 선수가 성공하면 찾아가서 등에 빨대를 꽂아서 돈을 벌어왔던 겁니다. 장사 잘 되는 가게가 있으면 찾아가서 보호비 명목으로 삥 뜯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국가대표를 선발할 땐 시합 성적 외에 협회의 정성적 평가를 넣는다고 하는데요. 정성적 평가 비중이 한때 5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시합에서 이겨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뽑을 거니 알아서 내 밑에서 기어라고 하는 것이죠. 조폭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단체가 다 이렇게 조폭화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제 경험상 이렇게 조폭화되는 조직들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배드민턴 협회는 이 세 가지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단체의 수장이 본업이 없거나 단체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본업에서 버는 수익을 능가할 때입니다. 저는 운동 동호회 활동을 10수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동호회에서 운영진을 맡기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협회장 투표에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협회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대개 본업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권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사회 봉사 차원에서 개인 사비를 써가면서 협회 활동을 지원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단체의 규모가 커지고 이권의 규모도 커지면 절대 순수한 마음으로 단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런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하는 거대한 이해관계 집단을 움직이려면 이권의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죠. 양궁협회를 이끌고 있는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그룹 매출은 285조입니다. 양궁협회에 이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벌어들이는 사업 규모에 비하면 세 발이 피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비리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를 이끌고 있는 정명규 회장은 어떨까요? 현대산업개발은 매출이 4조인데 축구협회가 한 해 동안 정부 등으로부터 받아가는 돈이 5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축구협회장은 엄청난 정치적 파워와 부수적인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본업인 건설회사 대표보다 축구협회 협회장이 더 돈 되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협회장이 순수한 마음으로 스포츠 단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배드민턴 협회장은 어떨까요? 그분은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설계 청량회사 대표였다고 합니다. 그런 회사의 대표가 정부 지원금을 71억씩이나 받고
100억대 가까이 스폰서가 들어오는 전국적인 조직의 수장이 되어버렸으니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분은 충남 배드민턴 협회장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분명 선의로 시작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40명이나 되는 협회 임원진들과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관련 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맞추다 보니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는 겉으로 표방하는 목적과 실질적인 목적이 다를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일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의 협회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와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자동차 동호회, 카페들을 대표하는 회사였습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른 집단들을 모아 활동하는 것이 정말 신기했는데요.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 발전 이런 허황된 목표는 없고 기한 만큼 돈 벌 사람들 다 모여라 해서 작동되는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협회 역할을 하는 조직이 광고를 받아오면 각 커뮤니티들이 이를 자체 게시판에 올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공정한 룰에 따라 나눠 가지는 구조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으니 룰이 투명하니 다른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서 그 위태로워 보이는 조직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는 어떤가요? 겉으로는 선수를 발굴 육성해서 스포츠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배드민턴 산업에 숟가락을 얹는 사람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것이 최우선인 조직이었던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스포츠 발전이라는 순수한 목표를 표방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가질 수 없는 선수 선발권이나 대회 출전권, 스폰서 확보 같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따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걸 이용해 돈을 버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했으면 그런 독점적인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없었겠죠. 겉으로는 스포츠 협회인데 실상은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이상하게 돈을 버는 것이 일상화됩니다. 예를 들어 구단을 가진 조직들은 자기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넣기 위해 로비를 하게 됩니다. 협회는 그걸로 돈을 벌고 구단은 그걸로 자기 팀 선수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야, 너 국가대표로 미리 넣는다고 돈 얼마 쓴지 알아? 그러니까 이번 연봉 협상은 좀 넘어가지? 그러기도 하고 일반 선수들 대상으로는 그때 김땡땡이를 구단이 힘써서 대표 만든 거 알지? 너 자꾸 돈 더 달라고 하면 안 키워줄 거야. 조심해. 이러면서 선수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력보다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득세를 하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외부에서 견제하는 장치가 없으면 모든 조직은 100% 다 조폭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인류 역사 통틀어 예외가 없는 사실인데요.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하겠다고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도 그렇고 민주화를 위해 옥살이까지 했던 운동권 출신 정치들도 그렇고 기득권을 한번 가지게 되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결국엔 다 조폭이 되어버립니다. 선의나 진정성을 믿고 고난을 맡기면 인간인 이상 거의 대부분은 고인물에 썩은 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견제를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삼권 분립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구내 매점에 우동을 파는 아줌마도 표를 파는 사람과 우동을 내어주는 사람을 분리시킨 이유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할 것 없이 감사를 두어 견제를 하게끔 하지만 이건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이사회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협회장의 권한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이건 역시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자기 사람으로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구성해서 인간 거수기 집단으로 만들면 협회 같은 공공기관을 그냥 자기 개인 회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껏 노력해서 개인 회사를 만들어 두었는데 연임 제한 조건에 걸려 자기 회사를 남한테 한 번 안 받고 넘겨주려고 하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현 협회에서 규칙을 바꾸어 연임 제한을 풀려고 하고 문화체육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세 번째 조건인 외부 견제 장치는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조직은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집행 내역을 인터넷에 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당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민간 기구를 정부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례가 없다고 주장을 할 텐데요. 그냥 개 짖는 소리로 생각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정부 지원금 안 받더라도 내가 알아서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엔 정부가 직권으로 별도의 협회를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민주노총이 마음에 안 들면 한국노총으로 가게 하고, 권투 선수가 WBC에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WBA로 가서 활동하게 하면 됩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개인 스폰서를 못 받게 하면 신설된 한국배드민턴협회로 가서 개인 스폰서를 받게 만들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현재의 배드민턴 협회장은 동호인 출신 협회장이셔서 특히 가슴이 아픈데요. 처음부터 이럴 의도는 없으셨을 거라고 선의를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냥 조폭이 되어버린 걸 인정해야 합니다. 방어 논리만 내세우지 말고 맨 처음 출사표를 던지고 협회장이 되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협회를 해쳐 모여 한번 시키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장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